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그러니 어제가 이제 10월 9일 한글날. 참 요즘 뭡니까 뉴스 보면은 우리 한국 문화 세계적으로 굉장히 멀리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하는데 그 한국 문화의 제일 핵심으로 치면 한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도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생활하는 데에 참 한글 마치 이렇게 중요한 게 없는데 이제 한글날이 어제가 한글날이고 특히 우리 뉴저지 쪽에서는 이제 8.8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석 축하 잔치를 이제 어제 했습니다. 한글날도 되고 또 추석 해가지고 이제 코리안 페스티벌 이래 해서 크게 이제 잔치를 하는데 가보니까 예년보다 다르게 사람들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주최하는 사람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그 오징어가 큰 역할을 했대요. 참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어느 있겠습니까, 그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도 많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참 그 좋은 현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국 사람으로서 딱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는 한국 사람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책임감도 가져 있어야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특히 이제 김치 소개한다고 크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소개하고 있던데 참 집에서 그냥 예전에 엄마들 어른들이 다 어렵게 하던 그 김치가 미국 와서 이제 저렇게 참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좀 자부심을 느끼겠던데 다른 사람도 비슷 안 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미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사람 사는 걸 두고 흔히는 산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우리 불교 경전 부처님 말씀에서는 그걸 삼업이라 그럽니다. 사람 활동하는 거를 하자 그러면 액션, 칼마 이런 뜻이 되겠죠.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Three kinds of action. 이래 하면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제 한 가지는 우리 행동하는 것, 저래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게 하나의 업이 행동인데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업이라 그럽니다. 행동하는 업, 행동하는 것. 그러고 이제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하잖아요. 술 취하거나 미친 사람 아닌 다음에 다 생각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 이제 활동하는 걸 이루어주는 생각, 그것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이제 벌써 외부에 나타난 행동한 업이 있고 생각하는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나타나는 거로 치면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업이라 그래요. 이제 우리 생활에서는 행동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라서 삼업이라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불 한 데도 보면 시박 참회 해가지고 참회하는 데에 10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잘 못한 것 반성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말을 잘못해서 하는 게 4가지나 됩니다. 10가지 중에. 그리고 이제 앞에 3가지는 내가 행동을 거칠게 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이제 3가지. 그 다음 끝에 이제 3가지는 내가 생각을 짧아서, 생각을 잘못해서 하는 요런 3가지. 그럼 전부 10가지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참여를 하는데 이제 근본되는 거는 삼업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중심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거는 결국 마음을 어떻게 쓰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말도 좋은 말이 나오고 또 행동도 좋은 행동을 할 거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냐 이게 이제 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이제 환경 보면은 모든 이 행동이라는 게 돼야 마음을 쓰는 데 따라 달려있다. 그 모든
뭐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도 그렇다. 내가 하는 행동, 하는 말, 또 내가 받아들이는 행동, 내가 받아들이는 뭐 반응, 자극들, 이 모든 게 마음 쓰는 데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하게 말하면은 일체 유심조,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그거는 뭐 그렇다는 그 사실에 대한 설명도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부처님 말씀 전체가 마음이라는 그 마음 심자 하나에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컨스님께서도 이제 법문을 하시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항상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는 이제 좋은 마음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제가 하나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를 해요. 좋은 평가든 안 좋은 평가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흔히 있는 일인데 참 조심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이야기하자면 재판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봐서 재판을 하는 거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요. 그 자체가 악업인 겁니다. 사람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는 보면 사람 평가를 참 너무 자주 해요. 흔하게 하고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를 참 조심해야 된다. 한 2, 3일 전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이분이 청문회에서 한 발언 중에 자기가 보니까 주변에 자기 부인이 한국 사람 교포 이시락을 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더라. 아마 오늘 청문회에 오는 이 사람도 아마 그리라고 생각한다.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반대편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인종차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 중에도 나쁜 놈 많아요. 그 사람이 본 사람은 참 다행히 어째 성실하고 건면한 사람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신문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청문회장에서 상원의원이 나와서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상대를 나쁘게 평가하겠냐. 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한국 사람들 돌아서면 한국 사람 욕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욕하지 그럼 누가 한국 사람 욕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봐요. 이왕이면 칭찬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한국 사람 칭찬하면. 자기들을 지금 칭찬 듣고 싶으면서 남한테 욕한다. 참 그 고약한 심보죠. 그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삼업이 참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남을 평가하는 그런 분별심 이거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건 금식에 살면서 뿐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도 그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참 아득하지 않습니까? 금생에 살던 그 업의 결과가 내 생을 결정한다. 그래 이제 금생에 살면서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 그 업의 결과가 이렇게 나는 게 평소에 내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말 내가 스스로 살펴보면 내가 지금 무슨 업을 짓고 있는지 그거 이제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특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삼업 중에서도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살펴볼 일이고 그거 잘 모르겠거든. 내가 쓰고 있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는 자기가 한 말이고 자기가 뭐 귀로 들은 말이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이 바로 내 내생이 된다. 뭐 내생이 물리 안 있습니다. 문 밖에 나오면 내일이 내생이잖아요. 그게 되는 거다. 이런 참 인식을 한다면은 말 한마디 겉으로 하겠습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 부처님 믿는다 하면 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 뭐 말 조심한다, 뭐 행동 조심한다 이런 거는 굳이 뭐 부처님 아니라도 뭐 성인들이 다 이야기하고 좋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뭐 요즘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뭐 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듣는데 그런 중에 부처님께서 특히 말씀하시는 그러면 그 핵심은 뭐냐? 첫째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데 대해서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건 내가 더 잘하겠다, 잘 못했다, 잘하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 이걸 참회한다 그래요. 그것도 뭐 흔히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잘 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그 이야기 허전하잖아요. 말만 그래 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서 그래 나타나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이제 강조되는 부분인데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중에는 이제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참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는데도 필요하고 또 49제를 지내주는 것도 필요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참 축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다 참여하는데 이래 함으로 해서 그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박 참여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행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오늘 오신 분 몇 분 안 되는데 교회 가는 사람들 옆에서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 교회에만 미친 듯이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열심히 가면 뭐든지 도움이 됩니다. 바르게 하면. 그냥 막 가는 동 마는 동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부처님 참, 내가 이렇게 보면 부처님 참 힘들겠다. 도와주려 하는데 와서 뭐 말을 해야 도와주지. 그래도 부처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하면 뻔해 아는데 말을 못하겠고 해도 안 듣겠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내가 그런 성인이 안 돼서 막 아쉽다가 아니라 참만 나는 그런 성인이 안 돼서 고민 적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간절하게 있을수록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생활하면서도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게 간절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저 혼자서 참 열심히 한다 하는 게 옆에서도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치면 자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뭐 좀 부처님 자비스럽다 하는 이야기는 흔히 하는데 그 자비행을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아니고 그런 자비행으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보시를 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뭐 인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게 보시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 추석 때 우리가 그 추석날 성금을 해가지고 어디에 뭐 도움이 될 만한데 보시를 하자. 찾아보니까 우리 요철에서 한 5분 거리 10분도 안 걸려요. 거기에 음식 나누어주는 펜츄리 하우스가 있어요. 여기 있어도 뭐 저도 그 진작 알고는 몇 번을 내가 갔는데 책임자를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가보니까 마침 책임자를 만나서 그래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 우리 그날 받았던 성금을 전달을 했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오냐 물으니까 요즘에는 이 잉글루드에 있는 주민들이 약 1000명 온대요. 그 자기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매일 오는 사람은 50명 전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영수증을 보내면서 거기 이제 그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그 있는 사람들 쭉 수치를 내놨더라고요. 참 많아요. 한국 사람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 정말 잘 삽니다. 펜츄리 가서 과일 얻어가고 뭐 넣는 거 그거 다 등록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거는 뭐 물론 한국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 인연이 많은 거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옆에 누구든지 참 내가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으면은 우리가 도와주는 거 이걸 보시라 그래요. 그런 이제 자비행 중에는 이제 방생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정으로 다음 주에 이제 그 물고기 방생을 가자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방생하는 게 이제 참 뭐 그런 생명들을 일부러라도 구해서 내가 살려주는 것. 그런 사람이 뒤에 참 인연되는 대로 그 생명을 살려주지 매일 뭐 어디 시간만 되면 낚시 가는 사람 방생한다? 그거는 뭐 성인이거나 뭐 보통 사람이 아니겠죠. 그죠? 이제 그 낚시 다니는 사람은 뭐 방생할 생각도 못 할 거고
이제 안 그런 사람이 그래도 참고 생선을 하나 나눠 살려주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테니까 이런 방생하는 행위 자비행위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이야기한 제사전에 이런 것도 그렇게 되고 하는 뭐 자비행위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사람이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생각인데 생각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솟아나와요. 지금 뭐 말씀 듣고 있지만 생각이 원영스님 말만 듣겠습니까? 뭐 그동안에도 뭐 좀 얼마나 많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생각일 텐데. 이렇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뭐 생각이 심하다 보면 처음에 잠도 못 자잖아요. 이런 생각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생각을 조절하는 능력. 그게 지혜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지식이 많을수록 생각도 많고 또 지식이 많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걸 많이 들어야 지식이 많아지고 이거는 자꾸 뭘 모아야 돼요. 지식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모은들 정리가 안 되면 그거 뭐 합니까? 쓰레기부터 되겠어요. 정리하는 힘, 그 능력이 지혜예요. 흔히 말해서 구슬이 스말을 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스말 모으는 사람 뭐 10말을 모으더라 해도 한 줌 꿰어가지고 이 목걸이 만들고 염주 만드는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을 꿰는 능력, 그거는 구슬을 모으는 데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꿰려고 하는 능력을 지혜라 합니다. 이제 이 지식을 간택하는 것, 그래 그룹을 해서 택하는 결정하는 능력, 그걸 지혜라 그래요. 우리 이런 지혜를 키워야 된다. 뭐 한다고? 삼업을 순화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듯이 이제 하나는 참회를 하고 하나는 자비행을 하고 하나는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이제 뭐 흔히 뭐 절에서 듣는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흔히 듣는 거지만은 참 실천하는 걸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겠습니까? 네, 뭐 듣는 것만큼 뭐 그 중에 일부라도 실천이 되면 참 다행이다 이래 여겨지고, 그런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행으로는 어떤 게 있냐? 한 가지는 참선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 좀 전통 속에서 가장 독특한 불교 수행법이 참선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참선하는 걸 배워서 집에서도 참선을 하시고 절에서도 참선을 하고, 또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미국 뭐 우리 주변에서도 명상해서 그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제 우리 보리사에서는 이번 주부터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수요일 이제 이번 토요일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이제 아침에 그 명상하고 참선하는 그런 이제 반을 계속해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 지혜를 개발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삼업을 순화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이제 참 손잡고 와서 같이 그 참선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였나?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는 삼업이라 해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삼업을 이루는 근거가 뭐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경전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삼업을 이루는 근거가 그럼 있을 거 아니냐? 우리 그런 질문 잘 못해요. 삼업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네, 이제 어쨌든 참 뭐 훌륭한 분이 이제 그 삼업을 이루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래 이제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 그러니 부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원래 이런 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삼업이다, 오업이다 이런 것도 없는 마음이다. 우리 원래 마음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상 살고 듣고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삼업을 이룬 거지. 원래 우리 마음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좀 수행을 해서 도달하는 것은 뭐냐? 삼업을 순화하고 이래 다 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일어나기 전에 원래 마음이라 하는 걸 내가 회복하려는 거다. 회복입니다, 그거는. 이제 삼업은 우리가 순회해 가는 거고, 이렇게 가서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내 원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삼업을 찾고 악업을 찾고 뭐 선업을 찾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내 원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이제 우리 고향 돌아간다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흔히 말해서 인간성 회복,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 말씀에 한마디로 불성입니다. 불성. 인간성이라는 게 부처님 성품이고, 그 이제 불성을 회복해 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방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활해 갈 때에 이제 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알고서 이제 생활해 가고 수행도 해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개인이 해 나갈 때에 그게 다 모이면 어떤 사회가 되냐? 그게 홍익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제 한글날하고 지난 10월 3일 날 홍익인간 이래 해가지고 이제 개천절 했는 것도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개천절 할 때 그 개천이라는 게 하늘이 열렸다 이런 거니까, 흔히 뭐 기운이 좋다, 운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뭐 우리 주변에서 가끔 듣는데, 가장 좋은 거로 치면 하늘 열리는 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운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국가도 생기고 다 세상이 생겼는데, 그래 할 때에 그 지도 이념, 가장 근본되는 이념이 뭐냐? 삼국유사에 보면 홍익인간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거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자는 거는. 그 이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성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에 있으면은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적어도 단군 어른께서 그 나라를 세울 때에 그때 가졌던 지도 이념, 지배 이념, 통치 이념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게 근본 가르침이었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 가르침은 그럼 단군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근본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다. 그럼 그 가르침을 끊어가면 뭘 이야기하냐? 불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잘 살 수 있는 홍익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훌륭한 스님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홍익인간. 이제 한국에 오래 전부터 있던 분들은 하다못해 경부선 기차 탔던 경험 가지고 있으면은 이 홍익회 이야기 들어갑니까? 예전에 경부선 그 야간열차 타면 홍익회에서 그 강력도 팔고 했었잖아요. 그게. 그에 버려 지금 이야기 홍익인간 하는 그 홍익입니다. 홍익회. 요새는 뭐, 홍익이 그 이야기 그리 많이 안 하던데, 이번에 이제 그 10월 3일 날 그 민족 정체성 본부에서 하는 데를 보니까 홍익인간 이야기를 뭐 설명을 많이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방향은 이제 개개인으로서는 인간성 회복, 내 불성 회복해가는 게 지금 이런 모든 가르침의 근본 바탕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치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근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보면 참 우리 세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요즘 이래 보면 특히 우리가 환경, 뭐 주변에 이제 환경 문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어떻게 하면 그게 더 좋아지냐 하는 뭐 이야기를 뭐 참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기후 변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근본 치료로, 근본 뭐 개선 방향이랄까, 어떤 방향으로 치면 개개인의 마음과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가적인 그런 거창한 뭐 세계 평화를 위하는 그로 가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그렇게 실천을 해가야 되는 게 돼야 이게 될 거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쓰레기 적게 만들기, 분리하게 아니라 이전에 쓰레기 적게 만들기, 뭐 이런 게 이제 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 텐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하자 그러면은 세상 청정한 거는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마음 청정이 곧 세상 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리 오늘 생활하면서 정말 환경이 많이 오염됐다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도 많이 오염이 되어 있겠구나. 나도 잘 산다고 하지만 참 오염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이런 이제 반성을 하면서 참 참여도 하는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그 공지사항을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이 이제 10월 두 번째 일요일이고, 다음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일요일 날 방생을 가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간에 조금 더 뭐 준비를 해서, 일단 지역은 콜드 스프링, 빌리지 오브 콜드 스프링인가? 여기 허드슨강 육군사관학교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타운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지도로 보면 바로 건너편이고, 우리 여기서 가는 거로 치면 뭐 1시간 조금 안 걸려요, 가보면은. 일단 거기서 방생을 하도록 뭐 저희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 그 뉴저지가 뉴욕 스테이트에서. 그러니 뭐 저런 일을 하면서 참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허가도 돼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통편이라든지 뭐 관계되는 이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예정으로는 그날 뭐 방생만 하고 바로 헤어질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어디 좀 뭐 절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시설이 있는지 한번 더 그냥 알아보고 그 뭐 참배를 가든지 활동을 조금 더 하고 그래 뭐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차편도 있고 이런 게 좀 뭐 불확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해온 경험으로 보면 아마 한 1인당 한 60불 정도 하면 뭐 그냥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 이제 점심 준비를 포함해서 1인당 60불 계산해 가지고 지금 그 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이제 그 예정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일을 해보면 좀 미리 이래 접수 신청을 하면 일을 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 지금 한국 사람은 있는데, 한국 사람 잘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있으면 가는 차 불러가지고 세월라 하더만. 사람이 와서 타고 가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가라 하겠습니까?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얼마나 참 도움을 많이 줍니까? 그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막 그 허리 좀 뒤로 들고 있다가 나중에 그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던데, 한국 사람들 다 그랬다 하면 그것도 인종차별 되겠죠, 그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뭐 오늘 이거 들었는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참여할 사람, 가실 수 있는 분은 미리 그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우리 그 카톡방에도 그래 올려져 있어. 미리 신청을 하라고. 그럼 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이번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일 안에 하면 더 좋고, 뭐 어쨌든 미리 할수록 일이 그 원활하고, 특히 이게 비용이 되는 문제니까 이게 이제 미리 할수록 정말 비용 전략도 가능할 수 있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동참하는 걸 그래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 우리 10월 달 지금 보면 저기 불사 먹고 공사하고 있는 거 이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어서 뭐 저런 상태로 가면 뭐 예정대로 내년 보면은 뭐 거의 다 안 되겠나 이제 그래 여겨지니까 수시로 와서 또 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뭐 그 일하는 사람들 참 격려해 주는 거면 해도 그 사람들은 또 더 힘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이달 끝나기 전에 지금 그 불사금 동참한 사람 전체에게 편지를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저렇게 이제 좀 큰 일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이 세월이 치면, 제가 미국 처음 올 때부터 예정을 했던 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지휘해서 하는 이걸 제가 목표로 하면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엔 독립된 법당을 하나 지어서 여기서 그래도 사람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뭐 다행히 참 어떻게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 이만큼 이제 왔던 거라서 뭐 저로서는 뭐 20년 걸리던 불사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좀 주변에서 다 그 도와주고 동참도 해주고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그 글을 하나 써서 보내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특히 이제 그 2008년도 그때 그 주택난 일어나기 전에 이제 처음 그 불사를 시작한다 하면서는 제가 여기 청불 부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 모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 뉴욕에 있는 분들은 그때 뭐 원영 스님 누군지도 모를 때니까 동참한 분이 몇 분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뭐 그동안에 절도 없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 이래 지내다가 이제 이만큼 큰 참 불사가 진행되니까 그래도 뭐 이래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참 이래 세월이 흘러서 감사하다 하는 이야기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20년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뭐 편지를 하나 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지금은 뉴욕, 뉴저지 계시는 분들도 이제 불사가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보내려고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내면서 또 주변 분들에게도 불사에 동참하도록 그래 많이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